네, 이번 주 나흘간의 연휴로 모처럼 오붓한 시간 즐기는 가족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은 것도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인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죠? 네. 자, 예전엔 저희가 그 교과서에서 그 한국 가정의 한 형태를 배울 때 네. 뭐 핵가족 아니면 대가족 이렇게 배웠었는데 요즘은 이제 결혼식이 좀 늦춰지고 있고 또 최저 출산율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가정의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상태는 옛날에 비해서 어떻게 좀 많이 바뀌었나요? 결혼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독신 가정도 많고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명칭화하는 것들은 사실 현상적으로 보이는 가족을 그냥 이렇게 구별화한 거고요. 네네. 대표적인 게 그 핵가족과 이제 확대 가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예. 있죠. 근데 이 핵가족은 사실은 채집과 수렵을 하던 시대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이동이 그러니까요. 편리하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이제 농경 사회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확대 가족이 더 많아졌죠. 예. 농경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산업화가 되고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재빠르게 움직이고 이동이 많고 이사를 해야 되고 뭐 또 직장이 바뀌면 옮겨가야 되니까 점점 더 핵가족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과거와는 달리 핵가족 형태로 변하면서 네. 이 가족의 중요성도 약화되고 또 네. 이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 핵가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핵가족은 대개는요, 부부가 사랑을 전제로 만납니다. 왜냐하면 확대가족은 예전에 그냥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할 때 많았잖아요. 근데 핵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이렇게 구성이 돼서 조금 민주적이고 각자의 어떤 창의성을 존중하고 복종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 이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요. 우리 사회는 어쨌든 위계 질서가 있는 거고 또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인간의 도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위계 질서라든가 권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민주적 그러면 아주 평등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예. 평등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 자체의 평등을 의미하는 거지 어떤 가족마다 각자 위치가 있는 거고 위계 질서가 있고 네. 윗사람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의 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제 확대 가족에서는 언제나 아이들 옆에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그걸 통해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으면서 이제 핵가족 안에서는 이제 부모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져 버렸죠. 부모가 가정 교육을 담당을 해야 하는데 이제 가정 자체가 자꾸 교육적이기보다는 기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가정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관리라든가 효율성을 위한 기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가정 교육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네. 이 가정 교육이 약화된 걸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존중을 해주는 게 어떤 건지 아이를 사랑해주는 게 어떤 건지 마구 개념이 헷갈리다 보니 이제 잘 키우려고 애쓰는 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혼란스럽고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어렵고 이제 그런 게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왜 미운정 고운정 얘기하잖아요. 네. 사람 간에 부대끼면서 생기는 그런 어떤 네. 그 예전의 어떤 대가족에서 느낄 수 있는 가족 네. 간의 끈끈함을 조금 느끼기가 어렵다는 것이 방금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어떤 뭐 개인주의 팽배 그리고 네. 어떤 위계 질서의 잘못된 이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가족 간의 유대감도 이전보다 훨씬 더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께서 보실 때 우리 사회의 어떤 가정의 끈끈함, 네. 어떤 건강성 네. 이런 게 뭐 많이 이전보다는 좋아지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왜 그 동네 그 골목 안에 사는 여러 가지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예. 드라마가 굉장히 아주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빈대떡을 부쳐도 옆집에 나눠 먹고 향수를 또, 느끼듯이요. 네, 예. 네,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결핍이 돼서 그 드라마를 보고 대리 행복감을 느끼고 충족을 느끼는지 생각해 본다면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게 조금 이제 뭐 이 가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정보를 너무 많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정보의 홍수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정보를 받아들여서 우리 뇌에 입력을 시키면 뇌에서는 합리적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개념이 생기고 예. 가치관이 생깁니다. 근데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러한 개념이 생기는 데까지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못 갖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를 존중해라. 그러면 존댓말을 쓰는 게 존중이라고 생각한다든가, 또 아빠들한테 아이와 친해져라. 그러면 마치 친구처럼 너무 지나치게 격이 없게 위계질서 없이 아이를 다룬다든가.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제대로 된 개념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오는 혼란 때문에 사실 그걸로 인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된다든가, 정말 본의 아니게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해주지 못한다든가, 아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다 어쩌면 열심히는 하지만 제대로 된 개념의 정립 없이 하다 보면 마치 그 방향을 잃은 배처럼 막 떠도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면 사실 우리 사회는 사실 굉장히 그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고, 이렇게 간다면 점점 더 가족의 유대감이나 끈끈함이 없어지고 예. 상당히 건조한 그런 이제 인간의 삶이 될까봐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뭐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가정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0% 이상이 대화가 많아야 행복하다 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실제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와 또 가족 간의 대면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네. 이게 가정의 화목함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편인가요? 아, 그럼요. 인간이 말을 안 하고 사는 건 응급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인간만이 포유류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합니다. 뭐 동물들도 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나의 주장도 얘기하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는 거고, 감정을 주고받고 이해와 배려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다 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데요. 결국 이것이 대화이죠. 대화라는 건 인간관계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해도 이제 언어를 통해,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대화를 제대로 잘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대화가 제대로 된 대화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부모는 자녀한테 많은 걸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부모는 어쨌든 아이보다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알려주려다 보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이는 그게 대화가 아니죠. 그리고 결국은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데 그만큼 잘 들어야 되는데 상대의 이야기를 잘 못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된 대화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늘 얘기하는 게요. 어떤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데 유독 수학을 너무 못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1등급을 받겠구나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학원을 보내고 학습지를 시키고 끼고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왜 대화를 못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른이 돼서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의문인 거죠. 사실 그렇군요. 대화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참 배워야 되는 건데 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네. 서로 또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은 네. 또 부모와 어떤 자식 간의 그 대화가 또 단절되거나 그런 경우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예전에는 네. 내가 부모가 되면 되게 잘할 것 같았는데 또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또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다그칠 때도 있고 한데 어떤 그 올바른 자녀 교육법 네. 뭐 여러 그런 교육서도 있고 많은 그 방법들이 있지만 어떤 게 네. 가장 좀 효과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방법도 중요한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개념은 부모는 자녀를 낳는 순간 자녀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가 되는 몇 분이 계시겠지만, 그러면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사랑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부모가 하는 행동은 늘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아이한테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한 행동이 과연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자기의 성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네. 머리카락을 뜯으면서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네.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완벽한 부모가 없습니다. 언제나 부모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혼자 안 되면 배우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 전제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저는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가정은 아이들 내지는 가족 구성원이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하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을 때 가장 보호받고 편안하다는, 그리고 가장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이들한테 대해지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결국 세상을 보는 창이거든요. 그렇군요. 이 창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니까 가족 관계에서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원동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부모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강한 감정 자극을 주는 걸 하지 마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격분을 하는 거죠. 네, 과하게 화를 내고. 네, 그래서 그거 네. 안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피해갑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네.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외우시라고 해요. 외우라고. 나는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우리 아이에게 화내지 않으리라고 알겠다. 다짐과 다짐을 합니다라는 거를 그렇군요. 외우고 지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성찰과 어떤 자책을 할 건 없지만 네. 수정해 나가면 되고 아이에게 네. 격분을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네, 또 요즘에는 먹고 사는 문제도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삼포 세대라고 네, 하죠. 맞습니다. 이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네. 왜냐하면 사람은 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좋아질 거란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이게 삶의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끝이 보이지 않고 무엇인가 좋아질 거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확신이 없으면 이거는 굉장히 무력해지면서 우울해지죠. 예. 요즘의 세대들은 불안하고 우울한데요. 결국은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럼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겠죠. 더군다나 요즘은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도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도 없지만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이 다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결국은 국가나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개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행복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다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좀 국가적인 어떤 그 장기적인 계획이 좀 있어서 국민 개개인이 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안전망들이 제도가 필요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안전망도 중요하겠지만 끝으로 가족 내에서 가족 네. 구성원들에 대한 또 서로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느 집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네. 노력할 수 있는 주체는 아마 다를 겁니다. 부모가 네, 네. 노력해서 잘 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자녀가 잘해야 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자녀가 잘할 수 있는 것, 부모가 잘할 수 있는 것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겠고 지금보다 네. 좀 나아질 수 있을지 끝으로 네. 한 말씀 짚어주시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서적인 안전하다는 느낌은 가정 내 가장 필수적이라고 느끼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끊임없이 부정적 감정을 부모한테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부모가 이것을 오냐오냐가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긍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아이가 난 엄마가 싫다고요 라고 말했을 때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가 그 이유를 알려주면 네가 어떨 때 그러는지 알려주면 나도 좀 생각해보고 노력을 하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네 엄마 하기 싫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정서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거죠. 왜 이렇게 오늘 찔리는 게 많죠? 이런 아주 안전하다는 느낌이 예.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어쨌든 다른 사람의 그 말을 잘 들어주는 네. 그 경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과 네, 그리고 이해가 좀 중요하다.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은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